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경동 나비엔 20%고요. 네. 48,000원입니다. 경동 나비엔을 20%에 48,000원이요? 네네. 일단 경동 나비엔은 좋은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를 판단하기가 진짜 어려운 기업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로만 딱 따져본다면 좋은 기업 맞아요. 우리나라는 보일러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일러 다 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경동 나비엔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질 때 보일러를 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또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나쁜 기업인가 하면은 나쁜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엄청 발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보일러를 어떤 식으로 또 기술적으로 성장을 시켜나갈까요? 메타버스로 이렇게 가상현실 공간을 좀 따뜻하게 데펴 놓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설치해 놓고 나면 집에 보일러 설치하고 바꾸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적 없죠? 바꿨어요. 한 번 바꿨어요? 네네. 고장 나가지고. 주변 사람들 어려서 보일러 막 바꾸시는 거 보셨어요? 주기적으로 자주? 1년마다 그렇게 하는 건 야, 못 보일러 새 거 봤어요. 나왔다. 바꿔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죠? 보일러 새로 네네. 나왔다고 신제품 나왔다고 할부로 끊어야지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보일러라고 네네. 하는 것은 건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어질 때 설치해 놓고 나면은 이제 거의 네. AS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오래되거나 정말 잘못된 이유 외에는 우리가 보일러 바꿔야지 생각을 잘 안 해요. 저도 지금 보일러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 네. 것처럼 이 보일러라고 하는 건 건설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건설 업황이 앞으로 어떨까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밝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랑은 건설주랑은요 정말 앙숙이거든요. 금리 인상은 건설업종을 막 이렇게 정말 후드려 팬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건설업황을 안 좋게 만들어버려요. 금리 인상기라는 게. 그러면 금리 인상기가 만들어지고 건설업황이 별로 안 좋아지는 데다가 얘들이 보일러 만들려면은 철도 사와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배관 이런 거 사와야 되는데 그거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비싸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은 위에서 이렇게 힘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렇게 빠진 건 기업이 안 좋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한 게 아니라 지수가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은 제 생각이에요. 그 누구도 제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저는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세상 만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좋다고 달려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겨울쯤 되면은 또 아유 따뜻하니까는 보일러 많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또 실실실실 올라가는 거에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리고 지수가 조금 안정화되고 올라가면은 한 5, 6만 원까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또 올라가니까 좋다고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될까요? 빨리 팔아야 돼. 맞아요.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빨리 파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네네네. 그래서 5만 원 정도나 이렇게 6만 원 정도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셔라. 한번 올라온다.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어떤 기업을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도 보기 힘들고 사업 보고서 보기 힘들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생활을 한번 둘러보시면 이 기업을 내가 사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를 좀 생각하기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주변 상황을 보니까 지금 보일러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PC 디렉트 PC 디렉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3,924원에 10%예요. 23,923원에 10%면 추가 매수 좀 하셨네요? 아니, 추가 매수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렇게 매수가가 24원까지 나왔어요? 네. 처음 사실 때 약간 이렇게 여러 번 꺾여 샀나 보네요. 일단 네, PC 디렉트라고 두번 하는 이 기업은요, 네. 물려 계시긴 한데 일단 저는 가져가라는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실이 일단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괜찮냐 안 괜찮냐로 했을 때 괜찮은 기업이에요. 요 기업은 지금 어디 쪽으로 엮이냐면 드론 이런 쪽으로 엮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드론 쪽으로 엮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엮이게 된다면은 역시 드론 택배라던가 드론 택시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어가지고 멀리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멀리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적금 넣듯이 그냥 가만히 놔두는 원금 손실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가는요 살아있어요.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져가는 동안에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PC 디렉트라는 기업이 5,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50만 원까지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올라간다는 걸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멀리 투자할 수 있을까인 건데 드론 택배라든가 드론 택시 그거 언제 생길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멀기 때문에 거품 빠지고 내려가게 되면 10,000원이나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좋은 기업이 싸지는 것뿐인 거예요. 멀리 봤을 때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현대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25년을 바라보고 2024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면은 괜찮은 성과를 한 3년 안에 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멀리 보고 투자하실 그러면... 생각 없으면은 사실은 주식은 좀 안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맨날 급등주만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그거는 말 수가 투자 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1차적으로는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좋은 기업인 건데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지 저기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까지 떨어져 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이하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싸게 사실 거잖아요. 어차피 떨어졌을 때 손절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무서워할 이유가 사야 없어요. 더 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은 알고 좋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0,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5,000원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렇게 투자하면 마음이 정말 힘들 것 같다. 문은지 멘토식으로 하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사서 고생하니까 이런 상담을 하고 있지. 뭐 한다고 사서 고생합니까? 5,000 떨어질 때 사지. 현금 들고 있다가 편하게 있다가 두 발 뻗고 주무시다가 5,000원이나 10,000원 떨어지면 사지 왜 고생을 하냐는 건데 사람들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서 고생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이미 시청자님이 24,000원, 3,000원대 이때 사셨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이젠 떨어지는 건 그냥 마음 편하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이렇게 비싸게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럼 10,000원 될 때부터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문가랑 상담하실 때 10,000원에 오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돼요. 제가 법으로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기 나왔을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 뺨을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앞으로 때리실 거예요? 만날 때마다 너 문현재 때리랬어. 문현재 때리랬어.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황 따라서 다른 거고 뭐 분위기 따라 다른 거고 뭐 이치에 맞게 하는 거죠. 10,000원까지 왔을 때 상황 보고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연성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10,000원까지 왔을 때 판단이 안 되시면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 좋겠고요. 요 종목이 지금 14,000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오히려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또 여기서 자리 잡는 거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원래 시청자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력이 많이 없다면은 그 기다리는 동안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냥 막 두 손 꼽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책도 좀 보시고 방송도 보시면서 자리 잡는 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BS고요. SBS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8,700원이고요. 38,700원에 10%. 48,700원. 48,700원에 70%요? 70%. 네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70%예요? 70%. 네네. 네.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뭐 앞으로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좋고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그 53,400원 또 났을 때 그때 정리를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 여기까지 와서 45,000원 정도 선에서 계속 요 며칠 사이에 조금 전에 왔다 갔다 할 때 일부 손절 몇 프로라도 할까 덜어낼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생각이 많았던 거를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에 로또 번호를 5번 할까 6번 할까 7번 할까 고민하다가 5번 안 누르고 7번 눌렸는데 5번이 1등 번호에 있더라고요. 정말 후회되는데 이번 주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네네네.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저러려고 했는데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고 SBS라고 하는 기업을 왜 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은 뭐 TV를 조금 집에서 이렇게 많이 즐겨 보시나요? 네, 많이 보는 많이 편이에요. 보시는 편이고 주변 네네. 사람들은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일까요? 아니면 이제 다른 매체들이 좀 많아진 것 같나요? 다른 매체가 좀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네.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네.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왓챠, 뭐 아마존, 뭐 마블 뭐 하는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여러 네. 가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실시간 방송으로 요즘에 좀 보지 않고 재방송으로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한 편 다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때요? 볼 것 많은데 시간 없으니까 유튜브로 요약된 걸 보시는 몰아서 분들도 보고. 네네. 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방송사들의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SBS가 왜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나요? 라고 했을 때 잘 이용한 거죠. SBS가 유튜브 보면 뭐 스브스 채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SBS 뭐 프로그램들 우리가 이거 뭐 다른 타 방송 이야기지만 뭐 런닝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유튜브로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수익들도 굉장히 초과가 되다 보니까 돌파구를 네, 찾아낸 맞아요. 것뿐인 거지 사실 이게 앞으로 성장성을 보장하나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진짜 무한 경쟁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컨텐츠라는 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주가가 뭐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나라고 하면요. 글쎄요. 이거 이렇게 되기 전에 주가가 안 좋을 때 SBS는 유튜브 때문에 망했어라고 할 때 아니 SBS도 유튜브 할 수 있잖아라고 해갖고 사가지고 수익을 봤으면은 그게 정말 멋진 투자인데 그걸 이제 와서 사가지고 뭐 무슨 부경화가 생길까 하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컨텐츠 만드는 회사 쪽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컨텐츠 만드는 회사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을 거고 유통하는 배급사인 뭐 CJ ENM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차라리 그런 기업들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방송 채널을 갖고 있는 지상파 이쪽에 제가 무슨 매력이 있을까 하면요. 주가가 지금 만약에 15,000원이었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아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수익도 많이 버는데 주가가 15,000원이 말 됩니까? 잘 샀습니다. 가져가세요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4만 원대에 사셨다는 것은 저는 물릴 일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지수가 안 좋아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4만 원이든 3만 7천 원이든 한번 밀릴 수 있으나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셨다가 지수 반등 나오면 네. 아마 본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4만 한 4천 원, 네네. 5천 원까지 팔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기서 정리하시고 생각을 좀 달리 네. 해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거기서 100% 다 정리할까요? 70% 다? 저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저는 분석을 하면 제 분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주의거든요. 투자는요, 결정을 네. 하고 행동을 옮겨버려야 돼요. 막 네. 고민하고 있으면 지금처럼,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았고요. 지금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네. 시청자님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래,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100% 팔아야 네. 될까요가 아니라 일리가 있으니까 100% 팔아야지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이 일리가 있다면 시청자님도 아. 아마 저기서 저는 전량 매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긴가민가 하신다면은 좀 더 조사해 보신 다음에 확신이 드는 행동을 하시면 좋아요. 4만 4, 5천 원 정도 네, 선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